안녕하십니까. 지적재산권법 강의를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박준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사회 중 첫 번째 저작권법 목적, 그 다음에 저작물의 정의, 저작물 종류 등에 관해서 저작권법을 서두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저작권법의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누가 저작권자가 되느냐, 간단한 문제인 듯 보입니다만은 가령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라든지 공동 저작물과 같이 재미있는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이란 것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저작권법은 이른바 이원론의 입장에서 저작권은 하나의 통합된 권리가 아니라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이렇게 이원적인 두 가지의 줄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은 자료화면 첫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저작자의 개념에 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민법이나 형법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통해서 주로 독일의 저작권법을 처음에는 수용을 했습니다. 독일의 저작권법이 어떻게 저작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지 자료화면에서 지금 자세히 보시고 계신데요. 우리가 법학 개론 등 다른 시간에 배운 어떤 대륙법의 특색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원하자면 저작권도 일종의 인간이 천부 인권 차원에서 태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연권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을 천부 인권 혹은 자연권적인 차원에서 파악할 때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자연인만이 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석되고요. 특히 저작권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의 요소 중에서 인격적인 부분,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공표할지 말지, 우리가 공표권이라고 부르는 이런 공표를 결정할 권한 혹은 자신의 성명, 이 놀라운 창작물, 이 보람 있는 창작물은 내가 창작한 것이라는 일종의 어떤 성명 표시를 할 권한, 성명 표시권이라고 우리 법이 부르는 이런 권한, 그리고 타인이 함부로 나의 이런 표현물을 임의로 변경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는 동일성 유지에 관한 권한, 동일성 유지권으로 우리 법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표, 성명 표시, 동일성 유지에 관한 것이 이른바 인격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저작 인격권을 기본적으로 독일법에서는 저작권법의 어떤 본연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을 자연권으로 파악하는 독일법에서는 법인이 따라서 저작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곤란하다고 해석이 됩니다. 독일법에 있어서는 저작권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라는 것은 자연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양수하는 방법만이 가능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독일법은 이런 여러 가지 차이뿐만 아니고 특히나 우리 법과 달리 저작권의 양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은 일종의 천부인권으로서 그것을 창작한 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귀결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고, 자본주의에서 어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도라든지 이용 허락이 필요한데 독일법은 이용 허락에 속하는 어떤 이용권 제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이런 목적을 간접적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대륙법과 대척점에 있는 미국 저작권법은 이 부분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요?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죠. 미국의 저작권법은 제가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지적재산권법은 일종의 발명이나 창작을 활발히 유인하기 위한 금전적인 동기부여다 하는 설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한국에서의 설명이 그 근원을 따져보자면은 사실은 미국 저작권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이런 인위적인 독점권을 설정하는 것은 금전적인 동기부여를 저작권자에게 해서 보다 활발한 창작을 유인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에서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자연인에게만 귀속될 필요는 없겠지요. 법인도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는데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인센티브 부여가 저작권 입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의 미국 저작권법은 인격권을 저작 인격권이라고 불리는 이런 공표 혹은 성명표시 동일성 유지의 권한을 저작권법에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다만 생긴 변화는 미국이 세계 지적재산권 질서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면서 베른 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었고, 베른 협약은 아무래도 다수결이 통용되는 국제 조약이다 보니까 미국 이외에 많은 대륙법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어떤 제도를 미국이 부득불 베른 협약 가입을 위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작 인격권을 최소한 시청각 저작물이라고 불리는 어떤 미술 저작물 등에 부여할 의무였고요. 그것을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저작 인격권의 개념이 모랄라이트이 미국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미국 저작권법은 과거에 상당 기간 동안 저작 인격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작자의 그러면 개념을 우리 법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다음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본 독일법과 미국법을 우리는 절충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독일법과 달리 우리는 저작권이 양도될 수 있다고 구성하고 있고요. 미국법과 달리 저작 인격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권리들이 귀속돼야 되는 것은 결국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 다른 말로는 저작자여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저작자라는 표현보다 저작권자라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이한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구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작자는 저작물을 우리 법상 처음 창작해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이 두 가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주체가 다름 아니라 저작권자이고요. 항상 이렇게 인격권과 재산권이 저작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독일법과 달리 우리의 법제에서는 저작 재산권 부분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저작자와 현재 그 저작자로부터 저작 재산권을 양수해서 복제권 등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권자가 구별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작자는 다름 아니라 창작을 한 자로서 우리 법에서 저작 인격권과 재산권 중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었던 결과 저작 인격권의 주체와 저작자는 항상 일치한다. 하지만 저작 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권리로 처음 저작자에게 귀속되지만 양도가 일어나면 저작자와 현재의 저작 재산권 보유자를 통상 의미하는 저작권자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지금 주체에 관해서 계속 설명을 업무상 저작물, 그 다음에 공동 저작물 쪽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에 관해서 자료화면을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조 31호에서 사용자의 기획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허법 배우시면서 직무발명을 이미 배우셨고요. 직무발명이란 것은 역시 사용자의 직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업무에 관해서 행한 발명이다. 이런 개념을 기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개념 정의가 이 저작권법에 있어서는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과거에는 직무저작이라고 동일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현재는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다른 요건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요건은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 우리가 보다 이제 쉬운 일상생활의 표현으로는 근로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어떤 발명이나 창작을 했을 때 그런 발명이나 창작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제공하고 또 근로 관계를 통해서 금전적인 보수를 제공하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지위, 이익 참여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직무 발명, 그리고 여기서 업무상 저작물 제도라는 점에서 특허법상 직무 발명과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의 제도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유념하시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법의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제가 5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사실은 1, 2, 3번은 여러분들이 직무 발명에서 들었던 요건을 달리 표현한 데 불과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업무상 저작물이 특허법상 직무 발명과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을 하나 가지는데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4번에 나온 요건입니다. 특허법에 있어서 직무 발명이 성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직무 발명이 누구의 이름으로 대외에 공표됐는지가